5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후원한 거 보니까 해가 진짜 많이 길어진 것 같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시만 되면 어둑어둑 했었는데 지금은 5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후원하네. 그리고 해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고,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시간대쯤 이렇게 항상 지금 산책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습관으로 굳어버린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 시간에 산책을 안 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돼, 큰 마음을. 습관이란 게 이렇게 편하고 좋기도 해, 보면. 그냥 이 시간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이런 좋은 습관들이 좀 내 깨어있는 시간에 곳곳에 딱 포진이 돼야 되는데, 해도 길어졌고 날도 따뜻하고 이제 산책하면서 이제 그 입는 복장도 이제 겨울 복장, 그 두꺼운 패딩도 이제 벗어버리고 모자도 귀 안 가린 걸로 바꾸고. 벌써 이렇게 바뀌었네. 아직 2월인데. 오늘은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 인공지능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중요하게 이렇게 회자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난제지, 난제. 인공지능이, 아니, 프로그램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냐? 이 인공지능이란 말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풀지 못하는 난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 앞에 개하고 고양이 중에 한 마리가 있어. 개가 있어. 그럼 인공지능 카메라로 그 개를 딱 바라본 다음에 저건 개야. 또 고양이가 있으면 저건 고양이야. 라고 그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구별할 수 있냐는 거지. 이게 그 30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과제거든. 왜냐면은 그게 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고양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명확하게 추출해내서 그걸 프로그램 안에 입후문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 뭐 발이 4개냐, 뭐 털이 있냐. 근데 개하고 고양이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사실은 없어.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야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게 프로그램 속에다 넣을 요소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30년 동안 AI라는 말이 나오고 인공지능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결 못하는 난제라고, 이게.
근데 이제 최근에 딥러닝이라는 그 새로운 방식의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면서 이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인공지능 카메라가 그 앞에 있는 대상물을 딱 찍어, 사진으로. 그래가지고 구글 이미지 서버에 있는 개하고 고양이 사진들을 전부 다 뽑아내. 그러니까 구글 서버에 있는 수십억 장의 이미지 중에 개하고 고양이 이미지를 다 뽑아내. 그래가지고 방금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 그래서 결과가 97% 확률로 이건 개, 이건 98% 확률로 이건 고양이, 이런 결과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찍고 그 사진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글 서버로 올리고, 그럼 구글 서버에서 수십억 장의 사진 중에 개하고 고양이를 추출해내고, 그 추출해낸 사진도 역시 수백만 장이 넘겠지. 수백만 장의 사진을 방금 전송한 이미지하고 막 비교를 해. 아니, 내 앞에 있는 동물이 개인지 고양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딥러닝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 척 보면 알거든. 0.1초 만에 0.1초 만에 척 보면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알아. 근데 그 딥러닝이라는 최고의 인공지능이 하는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인간보다 수십 배 늦어. 만약에 내 네트워크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한참 있다 도착해. 그리고 그렇게 막 사진을 비교하는 서버가 한가할 때나 그게 빨리 처리가 되지, 그 서버가 놀고 있는 서버가 아니거든. 그러면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도대체 저게 개인지 고양인지 어떻게 아냐? 근데 나도 사실은 설명할 수는 없어. 그냥 아는 거거든. 직관적으로 그냥 아는 거. 이게 이러이러한 요소 때문에 나는 이걸 고양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은 못해 나도. 근데 나는 0.1초 만에 척 보면 알아.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잖아. 왜 인간은 그렇게 척 보면 알지? 인간은 왜 개인지 고양인지 척 보면 알까? 그건 내 생각에는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이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 즉, 내 생존과 직결돼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 개라는 동물은 사실은 1만 5천 년 전에는 없었어. 1만 5천 년 전 어느 날 회색 늑대 암컷 한 마리가 사람들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그래서 인간한테 동화되면서 탄생한 게 개거든. 그리고 고양이도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살쾡이 암컷 한 마리가, 그 굶주린 암컷 한 마리, 자기 무리에서 따돌림 받은 그 굶주린 살쾡이 한 마리가 인간들 주변에서 쓰레기를 먹겠다고 인간들 주변에 얼쩡거리던 살쾡이 암컷 한 마리가 그 고양이의 시조거든.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의 단군 신화에는 인간이 등장을 해.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왜 구별을 빨리 하냐면, 즉 개, 그것은 회색 늑대거든. 회색 늑대. 그 회색 늑대는 무리 지어 다녀.
즉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살쾡이 사이즈는 작아도 호랑이만큼 무서운 동물이야. 그러니까 얼렁 알아차리질 못하면 내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존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척 보면 알아. 근데 딥러닝 프로그램은 생존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척 보면 모르는 거야. 아니, 걔들은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란 게 없잖아. 그래서 척 보면 모르는 거야. 내가 볼 적에는. 내부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짓을 해야 겨우 알아. 겨우. 아니, 세상에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 그거 하나 구별하겠다고 수십억 장의 사진 중에 수백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추출해내가지고 방금 자기 카메라로 찍은 사진하고 1대1로 또 수백 번 비교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수준이거든. 이 딥러닝이 그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서 이겼다고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뭐 능가했네 어쩌네. 또 중국에 있는 바둑 1등 한 사람을 리커창? 아니 뭐 어차피 바둑 1등 한 사람을 이겼다고 그 알파고, 그 딥러닝을 쓰고 있는 그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다. 그러면서 제 뭐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잖아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들을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버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막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학부모들은 이제 그 소리에 현혹돼가지고 프로그램 언어를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딥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 알고리즘을 보면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거든. 이 바둑도 그래. 이 알파고가 바둑을 둘 줄 아느냐? 걔는 바둑이 뭔지도 몰라. 걔가 하는 짓거리는 아까침에 그 개 고양이를 구분하는 방식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과거 30년치 그 바둑 기보 있잖아. 바둑 기보를 아마 수천 명의 그 알바생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문서로 되어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 그 기보를 다 입력을 했을 거야. 30년치 그 바둑 기보를. 그래 놓고 그 가지수들을 일일이 다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둑판이 가로로 19줄, 세로로 19줄이잖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어마무시하다고. 과거 30년치 기보를 바탕에다 깔고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둘 때 이세돌이 한 수 둘 때마다 저 한 수 다음에 둘 수 있는 모든 가지수 19 곱하기 19 가지수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지수가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그 알파고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서버가 아니야. 뒤에 수백 대의 서버가 아무것도 안 하는 수백 대의 서버 텅텅 빈. 그리고 서버 하나당 CPU가 8개씩 꽂혀 있는 그 수백 대의 서버를 스탠바이 시켜 놓는 거야. 그리고 이세돌이가 한 수를 딱 두면 그 한 수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들을 다 수백 대 서버가 다 돌려보는 거야. 그리고 확률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다음 수를 알파고가 두는 거지. 진짜 이건 황당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이게 무슨 바둑이야. 그런데 그 알파고가 인간보다 우위라고, 커제 9단보다 더 높다고.
이세돌 구단보다 더 높다고? 그 젖 같은 소리야, 젖 같은 소리. 왜냐하면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 바둑판은 19줄 19줄이거든. 근데 바둑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원래부터 19줄 19줄이냐? 아니야. 그동안 여러 바둑판들이 여러 번 변화를 겪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19줄 19줄 바둑판도 있지만 좀 사이즈가 작은 막 13줄짜리 바둑판, 13줄 13줄, 9줄 9줄 이런 여러 바둑판이 있다고. 만약에 이세돌이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쳐봐, 알파고한테. 야, 13줄 13줄짜리 바둑판은 재미없으니까 우리 그 작은 바둑판에서 한번 해보자. 9줄 9줄짜리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그게 대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세돌이는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 알기 때문에 바둑판이 19줄이든 9줄이든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바둑을 둘 수 있어. 근데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은 9줄 기보를 안 가지고 있거든. 9줄 기보는 얼마 되지도 않아. 그래서 9줄 기보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어, 걔는. 그러니까 둘 수가 없지, 바둑을. 웃기잖아. 그리고 만약에 바둑 규칙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그냥 바둑이라는 게 지금 규칙이 처음부터 있던 규칙이 아니거든. 계속 시간이 지나오면서 바둑 규칙이랑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흰 돌하고 검은 돌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조커, 이 바둑의 재미를 위해서 조커라고 하는 돌을 하나 추가를 했다고 쳐. 저 빨간 돌을. 그리고 이 조커라는 빨간 돌은 절대 따먹을 수가 없어. 더 재밌어지잖아. 우리가 미나토를 치다가 고돌이를 치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고돌이는 그 변형이 변화무쌍하거든. 전라도 치는 식 다르고 경상도 치식 다르고 또 동네마다 그 규칙들이 아주 변화무쌍해. 그래서 재밌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바둑도 이게 바둑 인구가 점점 주는 게 재미없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조커 스톤, 빨간 스톤을 추가하는 거야. 그리고 이 빨간 스톤은 절대 못 따먹어. 재밌어지잖아요, 바둑이 지금. 만약 이런 식의 규칙이 딱 바뀌었어. 그러면 이세돌이는, 아니 이세돌이뿐만 아니라 일반 바둑 두는 사람들은 오 재밌네 하면서 그 조커 스톤을 고려를 해서 바둑을 둘 수 있다고. 왜?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알파고는 완전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 왜? 그 조커 스톤, 그 빨간 돌에 대한 기본은 없거든. 전혀 바둑을 못 두는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바둑에 거의 문외한인 사람한테도 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나는 바둑 규칙을 알거든. 그리고 이 빨간 스톤이 들어왔구나라고 나는 이해를 한 거고. 그럼 나는 바둑은 둘 수 있어. 근데 알파고는 완전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 빨간 돌을 사용하는 기보가 전혀 없으니까. 아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알파고가 인간을 바둑으로 이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진짜. 바둑의 바자도 모르는데 지금 알파고라는 게. 그러니까 한심스러운 이벤트인 거야, 이벤트. 그런 이벤트에 그 바둑 제일 잘 둔다는 한국과 중국 그 사람이 그 돈 몇 푼 받겠다고 그런 게임에 응해가지고 웃음거리가 된 거고. 어처구니 없잖아, 진짜 이게. 그러니까 실상은 보면 다시 그 처음 이야기로 가면 내 앞에 서 있는 개하고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내 생각에 아직도 못 풀었어, 지금 인공지능이. 그건 이게 개냐 고양이냐를 판단하는 그 능력이 없어. 아니, 그게 뭔 짓이냐고 도대체.
만약에 백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새로운 동물이 어디 오지에서 나왔어. 그래서 그 동물의 이름을 이게 뭐 살쾡이라고 한다면 이게 살쾡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똑같이 할 수 있거든. 이게 살쾡이냐, 이게 살쾡이냐 늑대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구글에 있는 이미지 서버에 살쾡이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없어. 왜? 최근에 발견된 동물이거든. 그러면 구글한테 아무리 딥러닝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이게 살쾡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니까. 인간은 척 보면 알거든. 척 보면 0.1초 만에 척 보면 알아.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딥러닝은 백데이터가 없으면 완전 바보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환경들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이 필요해.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건 택도 없는 짓이야. 택도 없는 짓. 내가 말했잖아. 인간은 척 보면 아는 이유가 그게 내 생존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까딱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쪽으로 발달이 진화가 된 거야. 진화가. 그리고 그 진화의 역사가 10년 20년의 역사가 아니야. 포유류의 역사까지 쭉 올라가면 거의 5천만 년 이상의 역사, 진화의 역사를 거친 결과물이다. 5천만 년. 개인지 고양인지 척 보면 아는 그 능력이 그렇게 5천만 년이라는 시간이 긴 진화의 역사를 거쳐서 만들어진 능력이야. 근데 프로그램 몇 줄로 그 허접한 백데이터 몇 개로 그 인간의 이 판단 능력, 이 5천만 년이나 걸린 이 결과물을 그 몇십 년 안에 그걸 뛰어넘겠다고?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야. AI, 인공지능, 딥러닝. 나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 그게.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제일 먼저 지금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자동차 운전. 우리 인간이 운전을 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 우리는 척 보면 아는 존재이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고 내가 판단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굳이 운전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안 해줘도 그냥 다 알아. 그냥 척 보면. 근데 이걸 지금 인간의 그 운전하는 이 능력을 인공지능이 대체를 좀 하려고 하잖아 지금. 그리고 각 자동차 메이저 회사들이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잖아. 그래서 그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이 뭐냐면 운전석이 없는 자동차. 운전석이 없으니까 백밀라도 필요 없지. 백밀라도 없는 그 물방울 모양의 유려한 디자인의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해. 운전석이 없는 자동차를. 근데 이 이야기가 2010년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 근데 그때는 2020년이 되면 운전석이 없는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대대적으로 떠벌렸었어. 그래서 내가 2020년에 그게 되는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2020년이 됐어. 지금 운전석 없는 자동차가 있냐고. 그런 자동차가 지금 판매를 하냐고.
시험적으로 한두 대 만드는 거 그건 의미 없어. 그건 내가 살 수 있냐는 거지 내가. 근데 이제 2020년 됐는데도 이제 그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이것들이 이제는 2025년을 이야기해. 2025년이 되면 운전석이 없는 자동차가 나온대. 한번 두고 보자고. 2025년도에 또 내가 또 이런 카메라를 찍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택도 없는 짓거리야. 택도 없는 짓거리. 아니 프로그램 몇 줄로 우리가 운전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 많은 그 예외 상황들을 그게 돼? 아니 개 고양지도 구별 못하는 그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 딥러닝 가지고 그 인공지능 가지고 되냐고 그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 뭐 도로를 청소를 한다거나 도로 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접촉 사고가 나서 뭐 거기 있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수신호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그 예외 상황들이 진짜 많거든. 운전할 때는 그냥 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뭐 차선이나 알아보고 그 다음에 차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정도의 자율주행차 가지고 운전석이 없는 차를 어떻게 만드냐고. 쓸데없는 데다, 나는 내 생각엔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 그 자율주행차,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는 2025년도에는 택도 없고,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차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야, 의문. 또 전기자동차만 해도 그렇잖아. 도대체 전기자동차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얘기야. 근데 아직도 아니 2020년 정도 되면은 저렇게 도로에 굴러다니는 차 두 대 중에 한 대 정도는 전기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 중에 두 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막 투자하고, 그리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전기차를 부르짖던 것 같은데, 내가 사는 아파트에 전기차 딱 한 대 있어. 한 대. 그 전기차는 그 번호판이 달라서 금방 눈에 띄거든. 우리 아파트에 주차하고 있는 차, 그 많은 차 중에 딱 한 대. 그리고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아파트에 있냐? 당연히 없지. 전기차가 한 대뿐인데.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서 충전하냐? 모르지 뭐 어디서 충전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춘천 시내를 주행하다 보면 내 앞에 전기차를 보는 게 빈번하냐? 뭐가 빈번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보면, 한 대, 두 대 보면 다인데. 이놈의 전기차는 언제 보고할 건데, 언제? 핸드폰처럼 쫙 깔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여간에 그 전문가니 미래를 예측하니 뭐 그따 인간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뻥과 구라가 어마어마해. 근데 그 뻥과 구라, 단순히 뻥과 구라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에 어마무시한 정책 자금이 들어가고, 또 각 기업들이 수백조, 수천조의 돈이 막 거기에 밀어 넣어지는 거 보면 참 돈이 진짜 흔하긴 흔한가 봐. 그런 쓸데없는 데다 돈을 막 밀어 넣는 거 보니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